간단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꼭 공부하고 나와. 알았어요? 어린 종업원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메뉴를 다시 적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황당해서 남친에게 말했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잘 모를 수도 있고 이제 막 일 배우는 어린 학생 같은데. 저런 애들은 한번 매운맛을 봐야 돼. 그래야 알지. 불쌍한 애들 거지근성 같은 게 은근히 있다니까. 내 친구 호석이만 봐도 모르겠어? 짓불도 없는 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빌붙는 거 알려줘야지. 현재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남친의 이런 모습을 본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헤어질 결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생긴 저로서는 그런 문제로 헤어질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을 이미 다 주고 나니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친에 대해 생각해보면 제가 평생을 가도 도전해보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고, 때로는 그런 저돌적인 년들이 제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일주일이 넘게 헤어져 있는 동안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결국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저는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저지 체력인 제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며칠째 열이 나는지 온몸이 뜨끈해지고 복통도 살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원래 컨디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에 너무 난감해서 저는 솔직히 친한 선배 오빠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남친의 몇 가지 부분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좀 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오빠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님 다 계시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 네가 아빠가 안 계셔서 받은 상처 네 아이한테는 주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자. 오빠, 정말 그게 정답이겠지? 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 그치만 오빠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고마워 오빠. 때로는 아빠 같고 때로는 오빠 같이 도와주는 오빠 덕분에 내가 너무 든든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네는 무슨 은혜. 행복하게 잘 살자. 앞으로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고 강한 엄마가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친과의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그 후로는 자꾸 제 전화를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느낌도 덜 들었습니다. 한번 나를 잡아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저는 짜증이 확 났고 급기야 남친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친의 집을 알아내었죠. 남친이 소개를 시켜주지 않고 미루니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남친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나 자기 집에 소개 안 시켜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 만나서 다 말씀드릴 거야. 내 뱃속에 자기 아이 있다고 다 말할 거라고. 애기 나오기 전에 빨리 날 잡고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말씀드릴게. 정말 내 나이에 벌써 아빠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봐. 난 아직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리다고.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지. 결국 남친과 한판 싸움을 하고 나서야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친 집에서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되더군요. 첫인상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예비 시모와 시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없다고 들었네. 맞아요? 나이도 4살이나 많고 직장도 뚜렷하게 없고. 아니, 무슨 용기로 우리 아들 아이를 가져요? 네? 그게 아니, 솔직히 우리 아들은 짧지만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보다시피 집안도 꽤 있는 편이에요. 저 나이에 저런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면 어느 정도 급인지 알겠죠? 난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는 짝을 만나길 바란다고요. 젊고 파릇파릇하게 유능하고 집안도 괜찮은 그런 여자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정도껏 해야지 원. 저 어머님,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을 못할 만큼 몸이 약하지도 않고 아이를 가졌으니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하게 지낼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제 보니 버릇도 없네. 도대체 가진 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렇게 결혼하자 쫓아오려면 취리한 예의를 갖춘 옷차림을 해야지. 그 꼴이 그게 뭐예요? 나이도 어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들이밀어? 나 좀 기가 막혀서.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무슨 대학 선배인지 나부랭이 오빠가 있다던데,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인 거 확실해요? 내가 다른 건 둘째치고 서로 핏줄을 확인을 해야겠어요. 네? 저기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그분은 그냥 제 아빠 같고 친오빠 같은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절대로요. 남친은 예비 시부모에게 별 얘기를 다 해두군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쩌면 사람 겉만 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투가 정말 똑같았어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기분이 엿처럼 더러운 상태로 그 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헛구역질까지 나오면서 두통이 시작되었고 결국 친정엄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저는 친정엄마에게는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씀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능멸에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셨죠. 여태껏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옛날 아빠가 싸우실 때에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엄마는 그날 밤을 넘기고 다음날 아침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일단은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참아볼게. 엄마가 사돈 되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최대한 잘해볼 테니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입도 떴지만 내 잘 쉬고 있어. 알겠지?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은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이런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울긴 왜 울어? 엄마가 울면 아이한테 고스란히 그 감정이 전해진단 말이야. 절대로 울지 마.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강해야 돼. 알겠지?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엄마는 최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며 꾹 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엄마는 일주일 동안 몸져 누울 정도로 화병이 나셨죠. 그런 엄마를 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파서 미쳐버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20층짜리 건물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장소를 섭외하셨어요. 엄마는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며 평소에 잘하지 않은 화장과 메이크업을 위해 고급 미용실까지 찾으셨고 친한 지인에게서 명품백과 명품 원피스까지 빌려 입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으시다며 자신답지 않은 모습으로까지 변신하신 엄마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낮은 자세로 대하시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예비 시무라는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계속해 댔어요. 남편분과는 어떻게 이혼하시게 된 거예요? 혹시 뭐 바람, 도박, 술? 이혼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잖아요? 셋 중에 뭘까? 궁금한데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나는 엄마 닮는다고 하는데 괜히 나쁜 버릇 갖고 계시면 닮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예. 오해로 인해서 서로에게 소원해줬고 결국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궁금하신 것이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해요? 뭐 둘러대실 거면 둘러대세요. 아, 그리고 따님이 몸도 허약하고 나이도 많고 뚜렷하게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사도 혼자 사시는데 혹시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을 생활비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남편도 없어서 연금도 못 받으실 텐데. 예비 시모의 선을 넘는 말이 계속되자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셨고 급기야는 물잔에 드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벌벌 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억지로 꾹 참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예비 시모는 다시 한번 선을 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말입니다. 내 아들한테 평생 치만 드리고 건물 마련해서 월세 받아서 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걱정 없이 결혼을 시키는 건데 사돈은 뭘 마련하셨나 몰라요?
적어도 우리 아들 번 돈만큼은 손 안 대고 찾았으면 좋으련만. 에휴. 저기 예비한 사돈 갖고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건물까지 마련하셨을까요? 아, 저희 건물 8층짜리예요. 이거 마련하려고 이 양반이랑 저랑 아주 뼈 빠지게 노력했지 뭡니까? 다행히 딴 것이 많이 올려서 행운이었네요. 그러니 사돈도 애들한테 기댈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서 뭐라도 마련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식하게 막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노하우가 필요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꼴랑 건물 8층짜리 하나 있다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신 겁니까? 요즘 10층 이하도 건물로 치나요, 사돈? 지금 여기 20층짜리 건물이 우리 집 거예요. 어때요? 건물 깨끗하고 분위기 좋죠?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이 건물이 사돈 거라니요?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 무식하고 남편 없고 돈 없는 여자 아니라고요. 남편 없다고 자식한테 손 벌려요? 그것도 무슨 논리죠? 이 20층 건물 말고도 땅이랑 다른 건물도 있는데 또 보여드려요? 아니 저기 말이에요. 저기 그게 예비 시모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며 저희 엄마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계셨죠. 잠시 후 그 식당의 주인이 조용히 저희 방문을 열었고 스페셜한 음식을 마련했다고 저희 엄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예약해 주셔서 오늘 특별하게 신경 좀 썼습니다. 항상 월세도 저렴하게 해주시고 배려도 아끼지 않으셔서 저희 가게가 더욱 부흥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네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편하게 앉아있던 두 발을 모아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사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제가 사실은요 너무 없이 자라나 보니까 좀 욕심이 났었나 봐요. 자기 자식이 어렵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사장님이 의아하게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친정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음식은 저희 둘 것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이분들과는 단 1분 1초도 함께 앉아있고 싶지 않네요. 식사비는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친정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모는 바짝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니요, 저기 사돈. 사돈 이러지 마시고 잠시 얘기를 좀 나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런 거라고요. 친절히 말씀해 주시 그러셨어요. 제가 사람을 좀 잘못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돈 제발요. 사람 겉만 보시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약하고 직장도 없고 나이도 많은 제 딸과 뱃속의 아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손주한테 이 건물 하나 물려주면 평생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딸에게 유전자 검사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의심했다고 하시던데 손주로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으셨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곳을 빠져나가 버렸죠.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저희를 뒤쫓아오신 예비시모와 남친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다면서 제 팔을 잡는데 저는 순간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다는 것이 딱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놈의 사랑이라는 마음 때문에 헤어지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진정하게 이 남자와 헤어질 수가 있겠더라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하고 제 집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친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더욱더 충격에 휩싸였죠. 저기 잘 헤어졌어요. 저도 상황이 그런 줄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그놈 다른 어린 여자애들 만나고 다녔고 저보고는 그쪽 미행하라고 시키면서 그 남자 뒷조사하라고. 더 이상 저도 사람같이 아는 짓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 병원비도 빌려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기억 속에서도 다 지울 겁니다.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했고 결국 뱃속의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가슴은 너무 아팠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싶었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다시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는 바로 헤어질 것이라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고 하시며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손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쪽도 잘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엄마, 이게 엄마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요. 나 앞으로 잘할 거야. 잘 살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지. 누구 딸인데. 나중에 분명히 다시 그 아이가 찾아올 거야. 그때 되면 우리 다 같이 누구보다 그 아이 잘 챙겨주자. 혼신의 입에 다해서 지켜주자고. 그렇게 저는 혼자의 몸이 되었어요. 남친도 아이도 모두 잃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진 것 같았어요. 비로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아이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던 남친은 유산 소식을 듣고 멍청한 소리를 제게 해대더군요. 거봐, 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나이에 무슨 아이냐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는 싹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새롭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보자고. 너희 엄마 건물에 보니까 좋은 음식도 많던데 거기도 좀 다녀보고. 그러게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이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야, 너 딴 년들 만나고 다니면서 즐길 거 다 즐기더니 그게 할 소리냐? 야, 아빠로서 넌 그렇게도 생각이 없고 멍청하냐? 너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사고 쳐서 외국 나갔다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멍청하면 인성이라도 똑바로 되어 있어야지. 남친의 멍청한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놈은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에게 포기한 걸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아빠를 만나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식사를 함께 했고 그 후부터 아빠는 하나뿐인 딸을 지켜줘야 한다며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와서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잠을 자고 가신 적도 있을 정도로 부모님의 사이는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예전에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편하게 농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왠지 분위기가 다시 합쳐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그 후로 헬스장에 다니면서 타고난 허약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좋은 PT 선생님을 만나 하루하루 건강해져 같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흔한 감기도 잘 걸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중간중간 남친과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와서 욕설도 듣고 다시 잘해보자는 애원도 듣고 있지만 그런 것에 시름시름 앓을 만큼 나약함도 없어졌죠. 그렇게 3년 정도가 흐른 후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던 선배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는 대학 시절부터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었더군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려 했지만 저처럼 파혼을 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저를 보듬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배의 그런 진심에 저 또한 마음이 통했고 저희는 아주 작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돈과 명예 따위에 관심이 없고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선배와 저는 늦은 나이에 아이도 낳아 정신없이 육아에 빠져 있답니다. 요즘 저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이 글을 쓰고 있네요. 사연을 다 적고 나니 무언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사연을 많이 쓰나 봐요. 좋은 채널을 알게 되어 많이 행복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